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와 글쎄요. 우리 도연이와 격이 맞을까 싶네요.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김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만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우리는 건설회사도 하고 강남에 빌딩도 여러 채 있고. 김도연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동안 제만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김도연의 부모가 뱉은 가시 같은 말들이 이들을 절망의 수렁 속으로 끌고 갈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동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애청자분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신랑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이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재만은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손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연락이었는데? 내일 상견례 장소를 강남 그랜드 호텔로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했던 곳보다 훨씬 비싼 곳이에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만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래,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할아버지, 그런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으세요? 제만은 소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소연이 결혼하는데 돈이 문제냐? 할아버지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소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상대방 집안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곳으로 장소를 바꾼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제만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눅들 이유는 없다. 당당하게 가면 돼. 그날 밤 제만은 잠들지 못하고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꺼내 든 제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명동 사옥 소유권 증서라고 적혀 있었죠. 제만은 그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튿날 아침 제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내비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 신었어요. 비록 최신 유행은 아니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소연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소연이도 예쁘구나. 오늘 신랑 되는 양반이 복 많이 받겠어. 제만은 정장 차림의 소연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강남 그랜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떨려요. 떨 필요 없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소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값비싼 장식품들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다니.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만은 주변을 둘러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곳들을 자주 다녔었는데 참 오랜만이구나. 할아버지가 이런 곳을 다니셨어요? 아, 그냥 옛날 일이야. 제만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상대방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김도연과 그의 부모님이었죠. 김도연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사모님 특유의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만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도연의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입니다. 한제만입니다. 그때 김도연의 어머니가 제만과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정말 소박하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이런 곳이 좀 부담스러우셨죠? 소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제만은 소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안정시켰어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제만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김도연의 어머니는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소연 씨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못 오시나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셨다는 얘기네요. 김도연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무시하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김도연이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와. 글쎄요, 우리 도연이와 격이 맞을까 싶네요.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김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만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과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우리는 건설회사도 하고 강남에 빌딩도 여러 채 있고. 김도연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동안 제만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제만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강남역 근처에만 3채가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빙긋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손녀 키우는 일만 했죠. 김도연의 어머니는 더욱 우쭐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도연이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소연 씨와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김도연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부모도 없이 자란 집안과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김도연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소연이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만은 조용히 일어나 소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소연아, 일어나자. 할아버지, 가자.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제만은 소연을 부축해 일으키며 김도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 모욕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만의 말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아버지가 순간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지만 곧 무시해버렸어요. 호텔을 나서는 제만과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김도연의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격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어색해해. 차라리 빨리 정리된 게 다행이야.
하지만 제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부모 없이 자란 손녀 때문에. 제만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오늘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모두 잊어버려. 하지만 소연아,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오는 거다. 오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야. 제만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손녀를 욕보이는 자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날 밤 제만은 다시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여러 서류들을 꺼내들었어요. 명동 일대의 건물 소유권 증서, 주요 기업들의 지분 증명서, 그리고 수십 년 전 명함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제만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고급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빌딩 입구에는 한국투자금융 간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사장님께서 정말 오셨군요.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남성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호, 65살의 그는 제만의 오래된 동지였어요. 준호야, 오랜만이다. 제만의 목소리에는 옛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제만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 하지만 이제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최상층 사장실에 들어서자 제만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앉았던 그 자리, 그 책상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사장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보존해뒀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제만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철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내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재만 한국투자금융 회장. 그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사장님, 김철수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했지. 강남에 빌딩 몇 채 있다고 자랑하더군. 제만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루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각 김철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거든요. 이번 재개발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도 대기업 대열에 합류할 수 있어. 김철수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연락이 올 예정입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김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틀 전 상견례에서 보여준 위엄 덕분인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상견례는 어떻게 됐나요?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절했지. 격이 안 맞는 집안이었어.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애와 우리 도연이가 결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철수의 아내도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 보셨어요? 낡은 정장에 완전히 촌스러운 모습이었잖아. 우리와는 급이 다르다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재만이 그들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재만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재만은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며 읽었어요. 김철수의 회사 현황, 재정 상태, 진행 중인 사업들,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흥미롭군.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재만이 물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은행에서 최종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지? 김철수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이 우리와 오래된 거래처입니다. 한마디로 사장님의 영향력이 닿는 곳이에요. 재만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참 재미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했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김철수가 얼마나 오만한지 더 확인해 보고 싶어. 한편 소연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결혼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소연아, 상견례는 잘 됐어? 선배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해졌어요. 소연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만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옛 지인을 만나고 왔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뭐예요? 재만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들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소연은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재만은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할아버지를 믿어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야. 그날 밤 재만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김철수의 대출건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라. 그리고 그의 재개발 사업 파트너들 명단도 구해와.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정말로 움직이실 건가요? 재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며칠 후 김철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대출이 승인됐어. 김철수가 기뻐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우리도 진짜 부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번 재개발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날 거야. 그때 되면 강남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도연이도 더 좋은 집안과 결혼시킬 수 있어. 김철수 부부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재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재만은 자신의 서재에서 김철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해야 완벽한 복수가 가능했거든요. 김철수,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군. 그런 사람일수록 몰락도 빠르지. 재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업가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소연이를 모욕한 것.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제만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금융계의 전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김철수는 아직 자신이 어떤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만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제만은 박준호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김철수가 진행하려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사장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호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철수가 투자하려는 재개발 구역의 핵심 부지 중 일부가 사장님 소유입니다. 제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느 부분 말인가?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 세 채입니다. 김철수는 그 부지들이 시 소유인 줄 알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만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재미있군. 김철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 당연히 모릅니다. 겉으로는 복잡한 법인 구조로 감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그 시각 김철수는 재개발 사업 파트너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승인도 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거든요. 김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그럼요. 강남 핵심 지역 재개발이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김철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지 소유권은 확실히 확인하셨죠? 다른 파트너가 물었어요. 당연히 다 확인했어요. 시 소유 부지들이라 절차만 밟으면 문제 없습니다. 김철수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였습니다. 이틀 후 김철수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담당자로부터였어요. 김 사장님 죄송한데요. 재개발 예정 부지 중 일부가 개인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역 인근 핵심 상가 건물 세 채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개발 진행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구 소유인데요? 한재만이라는 분이신데 연락처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접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은 김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었거든요. 한재만이라고? 김철수는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는 급하게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재만이라는 인물을 찾기 위해서였죠. 한재만 씨를 찾고 계시다고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발 찾아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김철수의 다급함과는 달리 제만은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철수가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사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호가 보고했어요. 그래, 얼마나 다급한지 보고 싶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락을 받으시겠어요? 제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김철수가 얼마나 절망하는지 더 지켜보자. 며칠이 지나자 김철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파트너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김 사장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요? 주요 투자자가 따졌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부담만 늘어가잖아요.
이미 대출도 받은 상황에서 김철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업은 진행되지 않으니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김철수의 모습을 본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을 리 있나? 한재만이라는 인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한재만?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철수의 아내도 그 이름이 익숙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한편 소연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 입고 나가는 옷차림, 그리고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모두 평소와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무슨 일 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지인들과 만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소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더 지나자 김철수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중단 위기에 처했고 파트너들은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최대 투자자가 통보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김철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김철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이신가요? 한재만 씨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뻤어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죠? 내일 오후 2시 명동의 한국투자금융 빌딩으로 오세요. 최상층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철수는 드디어 한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구와 만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는 명동의 한국투자금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한재만 씨 사무실인가? 꽤 큰 회사네. 김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장실 문 앞에서 잠시 긴장한 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김철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넓은 사장실 가운데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그때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고 김철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오랜만이군요, 김철수 씨. 제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김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한재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던 부지의 소유주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김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모욕했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사업 운명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제만은 김철수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철수 씨? 김철수는 사장실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제만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앉으세요, 김철수 씨. 제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 있을 필요는 없죠. 김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저희가 상견례에서 김철수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네, 기억납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재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부인께서 하신 말씀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그때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부모도 없이 자란 집안, 격이 맞지 않다는 그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급하게 사과했어요. 재만은 천천히 돌아서서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당당하셨을까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하시는군요. 재만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럼 이번 재개발 사업도 실수인가요? 김철수는 재만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업 운명이 이 사람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재만 회장님,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달라고요? 재만이 피식 웃었습니다. 상견례에서는 우리가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시는군요. 김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재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김철수 앞에 놓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김철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강남역 일대 핵심 부지들의 소유권 증서였어요. 모두 한재만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 모든 부지가 회장님 소유였다니. 그렇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재개발 지역의 핵심 부지 80%가 제 소유예요. 당신은 이 사실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군요. 김철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재만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김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재만은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선 당신의 아들 김도연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부인도 함께요. 네. 왜 그들을? 제 손녀에게 사과해야죠. 제대로 된 사과 말입니다. 김철수는 주저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회장님,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만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손녀가 받은 모욕에 대한 사과가 먼저입니다. 그 후에 사업 이야기를 하죠. 김철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6시 그랜드 호텔에서 만나죠. 같은 장소에서 말이에요. 김철수가 사무실을 나간 후 재만은 박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일 저녁 준비를 해라. 김철수 가족들이 올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아직은 지켜보자. 그들이 진짜로 반성하는지 확인해야 해. 그날 밤 김철수는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한재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과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뭐라고? 그 할아버지가 한재만 회장이었다고? 아내가 충격받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과하러 가야 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김도연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그럼 소연이는? 그래, 내가 차버린 그 여자가 한재만 회장의 손녀야.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너무 심했나요? 김도연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잖아. 어머니가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김도연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철수 가족은 그랜드 호텔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룸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부자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만과 소연이 들어오자 김철수 가족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연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며칠 전 자신들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재만이 소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김철수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며칠 전에 저희가 너무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저희가 소연 씨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던 것,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과 할아버지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김도연이 소연에게 다가섰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 도연 씨. 소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재만이 일어났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재만은 김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교훈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김철수 씨.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만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재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고 김철수 가족이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만은 집으로 돌아와 소연과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회장님이라고 불리시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너한테 숨긴 게 많았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김철수 씨를 도와주실 거예요? 재만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그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야겠지.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급하게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재만과의 만남 후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때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김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대출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상부에서 갑자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재만과 만났을 때는 희망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 시각 재만은 박준호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가나? 네, 사장님. 은행 쪽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철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라. 목적은 교훈을 주는 것이니까. 오후가 되자 김철수에게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대성건설에서도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뭐, 대성건설까지? 김철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한국투자금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호 상무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김철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 힘드시죠? 박준호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철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한재만 회장님이? 김 사장님, 우리 회장님을 너무 만만하게 받는 것 같네요. 손녀를 모욕한 대가가 사과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김철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어제 온화했던 재만의 모습은 연기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교훈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김철수는 절망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한재만 회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야.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소연이한테 다시 연락해 볼까요?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그게 소용있을까? 하지만 김도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도연 씨, 여기 왜? 소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이미 사과는 받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도연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를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도연 씨,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우리 집안이 몰락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때 소연의 동료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아, 별일 아니에요. 소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도연은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이 피했습니다. 도연 씨, 늦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소연아, 제발. 할아버지가 뭘 하시든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김도연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혼자 재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재만이 나왔어요. 김도연, 무슨 일로 왔나? 회장님, 저 혼자 와봤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만은 김도연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김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저는 정말로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재만은 김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랑한다고? 네, 진심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소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도연 씨. 소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김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이 위험해지니까 갑자기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죠? 김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때 어머니를 말렸어야죠. 제가 모욕당할 때 지켜줬어야 해요. 제만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지만 동시에 소연의 성숙한 모습에 자랑스러움도 느꼈어요. 소연이 말이 맞다. 제만이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보여주는 거야. 김도연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건가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도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와는 이미 끝났어요. 김도연이 돌아간 후 제만과 소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너무 착해, 소연아.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벌써 잊었나?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만은 손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이러다가 정말 회사가 망합니다. 마지막 남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철수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도 담보로 잡혀 있었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철수 가족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한 게 잘못이었지. 김도연도 자책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한재만 회장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인 것 같아. 하지만 제만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김철수 가족이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압박을 가할 생각이었어요. 돈이나 지위를 잃는 것보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김철수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만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가진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가족만은. 제만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이는군요. 네. 돈과 지위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더니 이를 위기에 처하니까 겸손해지는군요. 김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만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진짜 교훈을 얻었다면 말이죠. 회장님, 김철수 씨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인품에 있어요. 이번 일로 그걸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만은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 제안서입니다. 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배경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사업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만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시험인가요? 제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김철수 가족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제만은 김철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준호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어요. 김철수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김철수는 제만의 사무실에서 그 선택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만이 말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당신의 모든 빚을 정리해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당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김철수는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제만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거죠. 김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안전하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그날 밤 김철수는 가족들에게 제만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집안은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하라고? 아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 대신 빚은 모두 정리해주고 새로운 사업을 도와준다고 해.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완전히 맨손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다른 선택은 더 위험해. 혼자 힘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거든.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한재만 회장을 말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나? 며칠 동안 김철수 가족은 고민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는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내가 계속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한재만 회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 은행도 업체들도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있어. 그때 김도연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왜? 우리가 돈을 잃는 것보다 진짜로 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연이를 모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추했는지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아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어머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철수는 아들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전부였을까요? 돈이 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한편 제만은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가혹한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혹하다고 생각하나? 네. 모든 재산을 기부하라니. 제만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아, 할아버지가 왜 이런 시험을 주는지 아나? 복수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이유는 그들이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야.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거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소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 그들이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다면? 그럼 진짜로 도와줄 거야. 약속대로 말이지.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그들을 믿으실 수 있어요? 제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믿어보고 싶어?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결정을 내리고 제만을 찾아갔어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습니다. 김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새로 시작하겠어요. 제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김철수가 두 번째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정말 확실한가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는 건데요. 김철수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어머니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생각해보니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추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김도연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이 정말 변했어요. 소연이에게 상처를 준 것도 결국 돈과 지위 때문이었거든요. 제만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김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제 손녀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이번에는 진심으로요. 그때 소연이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가족은 모두 일어나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철수의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김도연도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은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제만이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죠. 김철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만의 마지막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만과 소연은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상견례를 했던 그 룸이 아니라 더 큰 연회장이었어요. 제만이 특별히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김철수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차림, 거만한 태도 대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철수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제만은 김철수 가족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도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룸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회장님. 이미 법무법인과 상담해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든 실행할 수 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같은 마음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만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철수 가족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만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를 모욕한 당신들에게 똑같은 굴욕을 안겨주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했죠. 김철수 가족은 숨을 죽이고 제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교훈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이더군요. 제만이 천천히 돌아서서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을 각오까지 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교훈입니다.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재만이 박준호에게 신호를 보내자 박준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 제안서입니다. 당신의 건설회사와 제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죠. 김철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진짜 재개발 사업 계획서네요?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익 중 30%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50%를 환원해도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사람을 배경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때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됐습니다. 루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의 당사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연이 김철수 가족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모욕하신 일은 분명히 상처가 됐어요.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울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도연 씨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요. 소연의 말에 김철수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바보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만이 가장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씨에게도 제안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놀라며 제만을 바라봤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소연이와의 개인적인 일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정말인가요? 당신이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제 일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말이에요. 김도연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소연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나는 너를 평생 존경할 거야. 제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철수가 일어나서 깊게 절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얻어낸 기회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이 기회를 만든 겁니다. 김철수의 아내도 소연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넓은 마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날 밤 제만과 소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제만은 손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소연아.
내가 보여준 성숙함이 할아버지를 변화시켰어. 앞으로 김철수 아저씨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켜보겠지. 진짜로 변했는지 말이야. 하지만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한 법이야. 며칠 후 김철수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사업에서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 채용에서도 출신이나 배경을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능력과 인품만으로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도 제만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철수 가족은 더 이상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한 달 후, 제만은 박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신 게 옳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소연이가 보여준 마음의 넓이를 보고 깨달았지.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더군. 제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가 상처받지 않고 더 성숙해진 게 가장 기뻐. 복수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결과야. 그 시각 소연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그녀는 이전보다 더 밝고 따뜻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예전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맞아줬습니다. 응,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구나. 소연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김철수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준공식에 꼭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만들어진 거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변했네. 김철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개발 사업에서 나온 수익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었어요. 더불어 회사 운영 방침도 완전히 바꿔서 사람을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인품과 능력으로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도연 씨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박준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김도연은 제만의 회사에서 모범적인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동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제만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만과 소연은 김철수가 초대한 복지시설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이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센터와 교육시설, 4층부터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좋은 일 하시는군요.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진짜 교훈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준공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설의 혜택을 받게 될 저소득층 가족들, 의료진, 교육봉사자들, 그리고 김철수 회사의 직원들까지. 김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재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재만에게 집중됐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복수 대신 용서를, 파괴 대신 창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이런 의미 있는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만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감사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소연 선생님입니다. 소연이 놀라며 김철수를 바라봤어요. 소연 선생님의 넓은 마음과 성숙함이 저희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마음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김도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보여준 용서와 성장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 도연 씨, 나는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말해.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교훈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바로 너라고. 재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우리 소연이가 보여준 성숙함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소연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상처받았을 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처가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넓은 마음이 오늘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준공식이 끝난 후 재만과 소연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의료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고 있었고 교육시설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뿌듯하시죠? 그렇구나. 복수했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광경이야.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재만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손자가 여기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서.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시설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분이 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만은 할머니의 깊은 감사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왜? 처음에는 상처받아서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김철수 아저씨 가족도 변했고 도연 씨도 좋은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평온해지셨어요. 재만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소연아. 내가 보여준 용서와 성숙함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어. 할아버지도 정말 멋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우셨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날 밤 재만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소연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성호야, 우리 소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재만은 죽은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게 정답이었어. 소연이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거든. 한 달 후 소연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됐어요. 정말? 무슨 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공로로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제만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해 겨울, 김철수 가족이 제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도 건강하세요. 김도연도 소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소연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정말 고마워. 도연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돌아간 후 재만과 소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재만은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낸 삶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였죠. 호텔 로비의 불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